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오늘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가 회복이 안 됐죠. 6월 20일 날 고가 형성 64,500원. 왜 고가가 달성됐는지 아시죠? 여기 64,500원 이때는 대왕고래 이쪽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보면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와요. 뉴스 보면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흑자 달성 가시화 배당 재개 기대감 이런 부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기대,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 2분기 영업이익 4,657억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여기 동해가스전 이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게 대왕고래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실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여기 외 1위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즉 26% 20% 나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연금에서 7.6%, 그리고 여기 자사주 7%, 그리고 우리사주 2%. 그러면 46, 7% 더하면 53, 그리고 또 7% 더하면 60, 62%. 62%가 움직이지 않는 물량입니다. 작전하기 딱 좋죠. 그렇죠?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올라가느냐? 앞으로 야, 얘네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즉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깔렸을 때 올라갑니다. 자, 그럼 다들 아시죠? 우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걸 따지기 전에 뭐 대왕고래 이거 하면은 뭐 난리 난다, 뭐 400억, 뭐 400억 배럴, 뭐 20조 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2천조였죠. 2천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딱 한 가지만 이해를 하고 봅시다. 그게 미래 가치 좋아지는 부분 생길까? 안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뭡니까? 나라 거예요. 나라에서 성장을 위주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은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어느 그 특정 시점에 가면 또 선거철이 도래하고, 선거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공기업들의 적자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계속 걸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가 될 수 없는 게 공기업의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사업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를 볼 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은 뭘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 거기에 맞춰서 시세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 왜? 대왕고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확인했죠.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었을 때 딱 단기간에 먹고 빠진다. 그렇죠? 단기에 대한 기간 2주입니다. 자,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실제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이 매수, 그리고 S 파란색이 매도입니다.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나요? 매수 매도, 올라가는 구간 싸게 잡지 않았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떨어진다고 샀나요? 아니요. 올라간다고 사죠. 매수 매도, 그리고 또 올라간다고 또 사죠. 매수,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결과 어때요? 33%, 18%, 14% 계속 수익입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뭐 앞으로 예상 실적, 계약건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다 봐가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예상치를. 근데 이건 예상치일 뿐입니다. 알테오제는 그리고 적자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이때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DI처럼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한 결과 25%, 14%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선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뭐 내용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고가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보시면 현대미포조선 계속해서 매수하라 그러죠. 이게 뭡니까? 조선주예요. 7월달에 시장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 뭐예요? 조선주는 괜찮았습니다. 여기 밑에 쭉 내려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STX 중공업 이런 종목군들도 조선주입니다. 근데 STX 중공업이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10%, 36%.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타점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수하는 구간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고가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 그러면 지금 나온 건 뭐예요? 6%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가 발생한 겁니까?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가 타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바닥을 우리는 봤으니까 시장 폭락까지 보면서 이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 잘 모르겠다 하면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가격 무조건 보라 그랬죠. 왜 봐야 되는지가 아까 전에 제가 한국가스공사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성장주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가격은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자 내용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7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서 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걸린 기간은 1년 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23년도에 하이닉스 실적은 적자입니다. 자, 근데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근데 왜 적자를 볼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할 때 주가가 빠졌을까요? 먼저 반영했으니까 상승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올라갈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언제? 앞으로. 그럼 지금 실적 좋아지는 모습 보고서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가에 물릴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걸 사야 되지만 고가에 물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타점, 적절한 구간이 어디인가? 적정 주가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국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기 한국가스공사의 시가총액인 4조 6천억이 안 될까요? 됩니다. 실제 볼까요? 쭉 보시면 여기 0.2%, 0.2배예요. 0.2배. 언제예요 이게? 23년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0.2배 PBR 총 자산 대비해서 23%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럼 여기서 그냥 0.2라고 잡고 곱하기 2 하면 그렇죠. 작년에 나왔었던 저가 평균가로 딱 잡으면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25,000원 잡고 곱하기 4, 10만 원 해야 적정 주가예요. 적정 주가라기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더 싸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치를 갖자. 근데 그게 상승하는 구간에 내가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즉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철저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 있다. 그리고 지금 상승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다음 주에 이제 타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상승하는 구간에 7월 달부터 시장 엄청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그렇죠. 1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로템 제가 밑에 쭉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쭉 보시면 제가 매도하는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월 14일 현대로템.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과 시장에 폭락이 나왔는데도 수익 얼마예요? 17%.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와서 배우시고요. 주말 라이브도 소통방 오면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국가스공사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다음 주에 나오는 한국가스공사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한국가스공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중요한 점은 뭐예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자. 올라갔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성장주가 된다? 안 됩니다. 실적 좋아지면 뭐해? 선거철 되면 어쩔 수 없이 그쵸? 당연히 낮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중요한가? 당장 당선이 중요한데
이 부분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성장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라갈 때 딱 매매만 딱 하고 그냥 빠지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6만 원대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타점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가격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계속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계속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